네, 반갑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방향을 아직 못 정했나 봅니다. 일단 코스피 마이너스권 살짝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합 수준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5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요. 아직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일단 부담을 준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매도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서 누르는 압박감들, 그 다음에 과매수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쉬었다 가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갈 수 있고 다시 또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큰 부담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급은 외국인은 매수세가 일단 유입이 되고 있는데 연기금은 매도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또 죽일 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야, 죽일 놈아! 네. 네, 너무했나? 네. 이런 못난 놈! 네,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기금, 네. 아, 자꾸 팔면 안 되는데요. 일단 하여튼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자, 대신에 오늘 저출산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그리고 아가방 뭐 이런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관련주는 뭐 정책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런 포지션들은 이제 조금 더 차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편안하거든요. 편안한 장세, 나쁘지 않죠.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차트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3168포인트, 약간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올라가도 되거든요. 네, 더 올라가도 됩니다. 지금 RSI 지표가 아직 70포인트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도 못 했고요. 신고가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도 되는 상황인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간다 해서 부담될 건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요즘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가가 많이 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연기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대형주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들이 주가를 끄집어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살짝 눌리거나 아니면 살짝 오르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보합 수준 유지하면서 시총 상위권을 비껴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총 상위가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또 내리거나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일단 하락세가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진행되는 모습이라면 얘네들이 또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 쪽에서 조금 안 좋은 방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랐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조정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코스닥이 지금 신고가 나오고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과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몸통이 더 커지거나 막 급등을 해버리게 된다라면은 부담이 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백신 관련한 부분 때문에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또 많이들 유입이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의 부담감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가 꼭 참고하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중소형주는 편안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밑바닥에서 사는 종목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걔네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에서만 변화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말 나오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다 마이너스권이고요. LG와 지금 반등이 더 나갔는데 여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 포지션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하향 추세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네. 이 하향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항대입니다. 이거 완전 넘어가줘야 돼요. 넘어가줘야 되는데 뭘 끌고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냐면 요거 끌고 올라가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기 반등이 너무 세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저점을 잡았을지 안 잡았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라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이나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비중을 오히려 줄이지 못했다라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줄이는 것도 괜찮겠죠. 보통은 올라갈 때 그냥 가만 내두는데 그거는 상승 추세가 진행됐을 때,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을 때 내두는 거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반등 나올 때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들이 잘 먹힌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SDI도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는 모습이고요. 뭐 SK이노베이션도 역시 마찬가지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볼게요.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살짝 올랐는데 역시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뭐 기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연기금 쪽에 대한 그런 매도 공세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은 되는데 이건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썩 좋지도 않아요. 근데 아침보다는 좀 나아진 형편인 것 같아요.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이고요. 뭐 조금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어제만큼 그렇게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후속 다음 후순위라고 봐야 되겠죠. 시총 완전 상위 말고요. 네, 조금 상위권. 얘네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고영 같은 경우는 5%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조금 내리는 거 이런 정도는 일반적이다. 조정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6,000원대까지도 한번 들어가주면 또 5일선 지지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내리게 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분위기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가 어제부터 또 분위기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종목들 봤을 때 이제 제로투세븐 잘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주죠. 요거하고 아가방하고 두 개를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아가방도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다 내려갔는데 뭐 재료는 이거는 대선까지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늘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래 좀 터지고 약간 괌에서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많이 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튀려면 막 상한가로 막 연달아 치고 나가든가 그런 거 아니면은 어설프게 올라가면은 애매한 구간에서 매도를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즉 이격을 벌리면서 넘어갈 때는 매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차익 실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60% 조금 넘는 수익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 보고요. 아직까지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도를 지금 당장 쳐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좀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가만 놔두고 계속 올라가면, 좋아. 계속 홀딩하자.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넉넉하게들 많이 담아 놓으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홀딩이에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급 동에 보시면은 연기금 계속 매도하고 있죠. 아침에 수급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별론데 생각했는데 다행히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연기금은 역시 뭐 말할 필요 없이 매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자, 업종별 현황 살펴볼게요. 뭐 오늘 많이 산 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겠지만 오늘 화학주, 배터리 쪽에서 아마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전자 어디 갔니? 없어졌어요. 전기전자는 오늘 매도 1순위로 들어가 있다는 거. 기관 쪽에서도 매도 1순위로 들어가 있다는 거. 연기금이 매도 1순위로 들어가 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들이 뭔가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 자꾸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 유지하면서 계속 요 시점에서 팔지 못하게 만들고 지들은 계속 팔고 막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한 어떤 호재성 재료들 많이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주력 종목군들이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버거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들 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자꾸 파는 걸까?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 자, 현대차 그리고 SDI 이런 것들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G화학은 팔고 있네요. 요것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팔아먹는 거고요. LG화학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단기 반등 저항권 때 아까 제가 선 그어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물량적인 부분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자, 외국인도 넘어가서 볼게요. 외국인 넘어가서 보시면 오늘
LG화학을 사고 있습니다. LG화학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 그 외국인들이 사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팔고 있어도 어느 정도 좀 버티는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외국인들이 LG화학을 왜 사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계속 내려가면 안 되니까 조금 사들이는 것인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죠. 그다음에 자동차는 역시 같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SDI를 팔고 있어요. SDI를 팔고 LG화학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SDI가 훨씬 더 나은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어디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조금 사고 있네요. 근데 이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지만 기관들 매도가 많아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기관들 매도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기관도 많이 팔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락세가 더 커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중을 축소해 놓고 가시면 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코가 지금 얕은 조정이긴 한데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 섹터야, 향후 주도 섹터야,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대형주들도 조금 뭐 비스듬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 많이 빠지진 않는데 잘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대신에 추세가 꺾이는 것들, 단계 많이 오른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뭐 특수건설, 그 다음에 조광페인트, 유진기업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단계 또 너무 많이 튀게 되면 조정 들어갑니다. SK처럼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가면.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넘어간 시점에서 나가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단기에 팡 튀어가지고 이격을 벌려놨다? 그러면 일단 조심하자. 일단은 주의하자. 그런 부분 꼭 생각하시고, 저점권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유지만 잘 되어 있으면은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가만 내두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 뭐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즘에 비트코인 관련주도 그런 거 있어요. 네, AT넘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SBI. 네. 뭐 이런 거 창투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에 많이 올라서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은 특히 조심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후에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